지금까지 이제 자율주행팀 이야기를 쭉 해줬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은 이제 전부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밑밥을 깔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율주행팀이 삽질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밀지도로 삽질도 하고 정밀지도 버리고도 1년 동안 성능 높이게 하면서 삽질을 했어. 그 뭐 심지어 프로젝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인 3륜 킥보드 편의성에 대한 문제라는 게 가장 먼저 진행했던 작업인 이제 3륜 킥보드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미상관적 삽질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삽질들에 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율주행팀을 통해서 배운 점은 이 삽질들의 공통점을 찾았다라는 거야. 이 삽질들은 전부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일과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을 하는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율주행팀은 이 문제 정의라는 걸 진짜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이 항상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 이런 추상적인 말들은 많이 들어왔잖아. 근데 이제 자율주행팀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제 해줄 건데 또 자율주행팀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 이야기는 뭐 식상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까 했던 자율주행팀 썰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어, 자율주행팀이 문제 정의를 못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 이제 처음에 디어는 정밀지도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정밀지도는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랑 내비게이션 쓰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자율주행 기술을 강화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자율주행 기술을 강화하고 있을 때 자율주행 팀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을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된 문장 하나가 없었어. 일단 그게 제일 좀 부끄러워. 근데 또 우리는 문제 정의가 없었지만 목표는 있었어. 그 목표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거든 우리가. 그때 이제 자율주행 팀 목표가 뭐였냐면 성수동 이제 초행길 100m를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건 문제 정의가 아니라 목표야 목표. 그러니까 도대체 문제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목표가 나올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좀 상식적으로 내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야 이제 그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이상하게도 문제 정의에 대한 고민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자체를 좀 못했어.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에 그냥 뭐 자율주행 되면 좋잖아 정도의 생각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딱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것 자체가 문제기도 해. 그러니까 나도 몰랐고 뭐 준서도 이게 중요한지 몰랐고 재석이 형도 이게 필요한지 몰랐어. 그럼 이제 다들 마음속에 그 두루뭉술하게 있었던 그 문제 정의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모호한 문제 정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목표가 있었다고 했잖아. 이 목표로부터 이 목표로부터 문제 정의를 한번 추측을 해보자. 추측. 그러니까 목표로부터 강제로 문제 정의를 끄집어 내보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을 더 좋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제 정의를 할 것이 없었어. 이게 없었는데 어 지금 와서 이제 문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 정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길래 이런 목표를 세웠을까? 이걸 한번 역으로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정의라는 거는 어떤 거를 하는데 뭐가 문제다 이런 꼴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시 디어 자율주행 팀의 문제 정의는 뭐였냐면 킥보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수동 초행길 100m를 못 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되어야 이런 목표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 정의야.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모두의 마음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 문제 정의 자체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세워놓은 이제 성수동 초행길 100m 가도록 만들기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야. 우리 목표 달성했잖아, 실제로. 근데 그 목표를 그냥 달성하고 그냥 끝인 거야, 끝. 근데 방금 이 가상의 문제 정의를 만들어냈잖아. 여기 한 번 더 외를 던져가지고 이 문제 정의는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걸 한 번 더 만들어 볼게. 한 번 더. 이제 방금 만들어낸 이 가상의 문제 정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가지고 요 문제 정의도 어떤 문제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가 나왔겠지. 이 문제 정의를 낳은 문제 정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강제로 추론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데 성수동 초행길을 100m도 못 가는 게 문제다라는 이 문제 정의는 다양한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킥보드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다양한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킥보드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게 문제다. 이거 있지. 이 문제 정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문제 정의야.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도 자율주행 킥보드는 서비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테슬라도 아직 한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못 올리고 있고 뭐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객에게 가치를 주려면은 혹은 뭐 디어맨에게 가치를 주려면은 혹은 뭐 지자체한테 가치를 주려면은 반드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잘 좋아야 될까? 자율주행이 잘 돼야 될까? 뭐 그것도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원격 제어 기술만 있어도 자율주행 기술 만들라고 하는 가치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객이 3륜 키보드를 타는 게 불편하면 자율주행 기술이나 원격 제어 기술이 있어도 가치를 만들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잘못됐어. 그런 점에서도 이 문제점이 다 잘못됐어. 그치?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쉬워. 맞아.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목표가 있었다고 했지.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문제 정의가 잘못됐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요게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이 목표를 달성해도.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자율주행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걸 막고 사람들이 조금 더 타기 쉬운 곳으로 이동도 시키고 디어맨들의 손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꼭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치를 만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진짜 이유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다 몰랐던 거지. 우리가 이 문장 자체가 없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밀지도는 그 로드뷰 초행길을 벗어나는 순간 먹통이 될 거기 때문에 정밀지도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나를 포함해서 자율주행팀 전체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왜 해? 라는 그런 의문을 잘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되게 엄청난 착각이었어.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자율주행팀은 그냥 다른 수단을 쓰자. 다른 방법을 써보자라고 제안했던 것 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왜 성수동 초행길 100m 돌라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거나 지적을 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왜 킥보드 자율주행 기술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정의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율주행 팀은 이 방법이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였어. 이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 나는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엔지니어라는 직군으로 채용이 됐잖아.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늪에 빠진 거야. 근데 이제 방향성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제 로드뷰에서 그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잖아. 바꿔놨으니까 뭔가 그냥 진행되는 것 같고 그냥 칸반 보드에 있는 보드들이 하나씩 넘어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자율주행 팀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이 목표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무슨 문제 의식에서 이 목표를 떠올렸는지를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되게 모호하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해놓고 어, 이 자율주행 기술이 있으면 진짜 좋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진 거는 이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걸로 충분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문제가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가 엄청난 낭비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제 뼈저리게 좀 느꼈던 것 같아. 이제 문제 정의를 제대로 안 해놓고 목표를 수립하거나 솔루션을 도출해 버리는 거는 정말 최악이구나. 이쯤 되면 이제 문제 정의가 왜 중요한지, 문제 정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감이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이제 자율주행 팀의 삽질 경험담, 방금 전에 말해줬던 이 삽질 경험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문제 정의를 똑바로 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자율주행 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 정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이제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인류 역사상에 가장 똑똑하게 문제를 잘 풀어낸 사람은 내 생각에는 아인슈타인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나에게 문제를 풀도록 60분을 준다면은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5분은 문제 푸는 데 쓰겠다.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이 말은 이제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인 동시에 문제 정의를 먼저 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게 멋진 말인 거 알겠는데 사실 하나도 안 와닿았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이랑 같이 얻어맞으니까 기분이 되게 새로워.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랑 문제 정의를 할 때는 내 경험이랑 미리 세워둔 가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 정의를 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 지금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주장인데
이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동은이 형이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있어.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뭐 이상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담은 프레임워크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앞에 두 단계인데 일단 가장 첫 단계인 한번 공감 단계를 먼저 보자. 여기 엠파사이즈 단계. 요 단계를 지날 때는 이제 문제에 대한 공감만 하고 문제를 함부로 정의하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선입견이나 이해관계가 이걸 방해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대표적 공감 실패 사례는 이제 좀 자율주행 팀인데 특히 이제 나는 내가 자율주행 엔지니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선입견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공감 단계를 충분히 지나고 나서야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디자인 싱킹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디파인 단계라고 한대. 그리고 이제 문제 정의와 목표 수립이 뭐 모두 디파인 단계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거랑 목표를 수립하는 게 동일한 작업이라는 건 아니야. 문제 정의를 먼저 하고 나서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감 단계에서 나의 선입견이 없어야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디파인 단계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대. 대표적인 실패 사례 또 자율주행 팀인데 자율주행 팀은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정의 없이 목표를 세워버렸고 자율주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바로 들이대 버렸어. 대표적인 실패 사례. 그래서 이제 나를 포함해 자율주행 팀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일과 문제를 정의하는 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 다른 디오 팀도 자율주행 팀 같은 삽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이제 좀 핵심은 그러니까 되게 길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나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채로 문제 정의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많이 들여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정의되어야만 그 다음에 목표를 수립을 할 수가 있고 그 목표가 수립된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는 그 수단과 방법은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덜 중요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계속 말하지만 자율주행 팀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아볼 때 자율주행 팀이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면은 전부 다 행동이었어. 행동. 그러니까 사무실 한 바퀴를 도는 성과를 뭐 냈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 국무총리상 수상할 때 이때 우리 사무실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성수동 초행길 100m 자율주행 했는데 뭐 성수동 처음 오는 길 1km 자율주행 했는데 근데 이제 세상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자율주행 팀 액션이 정말 유의미하게 빨라지고 대부분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던 시간은 2021년 말쯤 두세 달 내내 진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부수고 문제 정의가 잘못됐음을 검증하고 뭐 이런 사이클이 미친 듯이 돌아갔던 그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잠깐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이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각각의 행동들이 이제 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는지 뭐 목표 수립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정의에 해당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사실 발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하나하나 각각의 태스크들이 어떻게 매핑되는지는 따져보진 못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당시에 어 확실히 그 전보다는 수단과 방법보다는 문제 정의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목표를 수립하는 일 이전에 문제를 정의하는 일에 정말 나랑 재석이 형이랑 준서는 이야기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할 당시에 공감과 문제 정의 이런 수단 이런 거를 구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딱 나눠버리기는 어렵지만 뭐 대략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배운 점 두 번째는 이제 수단에서 목표에서 문제 정의로 문제 정의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 정의로 거슬러 올라가는 좋은 방법은 왜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발표를 준비하면서 재석이 형이랑 준서한테 무엇을 배웠는지를 공유를 받았어.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거 왜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거나 이제 끊임없이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나한테 전달을 해줬어. 근데 이제 나도 그 배움에 대해서 완전 인정을 하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도대체 메타인지가 뭐지? 그러니까 나는 이 의문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한참을 고민해 보니까 이 왜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나 뭐 메타인지라는 거를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은 한 단계 더 상위의 문제 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냥 뭐 왜 이렇게 이제 외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근데 자율주행팀도 실제로 왜를 많이 던졌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왜를 던졌지. 어 결국 근데 거기에 갇혔어. 그래서 이제 결국 수단과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었고 거기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왜를 던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왜가 여기 이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의문만 제시했다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라는 물음이라는 것이 진짜 의미를 가질 때는 수단에서 뭐 목표를 넘어서 이제 목표에서 문제 정의를 넘어서 그리고 뭐 공감까지 갈 때, 그럴 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왜라는 질문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준비해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자율주행팀 이야기를 할 때 보여줬던 그림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뭐 문제 정의를 조금 더 미시하게 나눠서 문제를 또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수단과 방법을 제시를 하잖아. 근데 이제 왜라는 질문 그리고 메타인지가 필요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렇게 문제적인 방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디어 사람들이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해결 논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율주행팀은 앞서 설명했듯이 정말 먼 길을 빙빙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방황 시간은 문제 정의를 잘못했다는 데서 왔어. 자율주행팀도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밀지도라는 도구가 잘못됐으면 인지를 하고 이 도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딱 한두 달밖에 안 걸렸어. 근데 아까 이 수단과 방법 위에 목표가 있고 이 목표 위에 문제 정의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문제 정의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이제 거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 정의한 문제고 이제 개정된 문제 정의인데, 자율주행 킥보드의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쯤의 문제 정의인데 딱 봐도 많이 정교해진 것 같지? 그지? 문제 정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제 수단과 방법만 바꾸다가는 많은 시간이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 뭐 그렇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점을 두 가지 얘기했어. 첫 번째는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자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문제 정의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문제 정의를 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 정의를 더 잘하는 방법 세 가지만 소개를 하고 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린하게 일하는 것의 함정을 인지하고 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린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린하게 달성하라고 하는 거지. 문제 정의를 린하게 하거나 목표를 린하게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린하게 일하고 있다면은 문제 정의를 린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목표를 린하게 정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린하게 쓰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걸 이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문제 정의, 목표, 이제 수단 이 세 가지야. 근데 이제 린함의 함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각각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문제 정의는 좌표 공간, 목표는 하나의 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은 벡터의 방향과 크기라고 생각을 했어. 뭐 지금 뭐 이상한 용어들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제 내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쭉. 일단 내가 프로젝트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지금 프로젝트의 상태가 어디냐면 여기가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이야. 그리고 요 주황색 요 점은 목표야. 이 목표에 도달해서 해결해야 되는 몇 가지 이제 결핍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는 이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 목표에 도달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상태 이 화살표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주황색 이 목표점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화살표들을 쓸 수가 있어. 근데 뭐 이쪽 화살표가 맞다, 뭐 이 화살표가 뭐 이렇게 너무 길면 안 된다, 짧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토의를 하는 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거야. 요 수단과 방법.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목표가 뭔지, 수단과 방법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 그치? 그러면은 지금 요거 설명하고 요거는 하나의 점이다. 그리고 얘는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를 설명 안 했지. 이 문제 정의, 좌표 공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는 고민은 요 목표가
어디에서 나온 목표일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목표를 왜 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 이걸로부터 이제 다시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목표가 왜 생겼냐면은 이제 되게 현실은 되게 모호하잖아. 이런 모호한 현실에서 문제를 정의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 문제를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 다양한데 그 진짜 많고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딱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골라서 그 딱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생겨난 게 이제 이 목표가 존재하는 이 디자인 공간이다. 실제로 이제 디자인 싱킹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목표가 만들어진 공간을 디자인 공간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 목표 설정,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했는데 도대체 이게 리남의 함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리남의 함정은 자신이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을 한다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와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스타트업 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리나게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주어진 목표를 빠르고 똑똑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되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거나 되게 빠르게 배워나간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아. 리나게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 도구를 잘 쓰는 사람 이렇게. 근데 이 주어진 목표를 빠르고 똑똑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잘 쓰거나 되게 빠르게 배워나간 사람 이런 정의에는 이 목표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함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정의에는 지금 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냥 도구로서 정의가 된 거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번 자율주행 팀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이 평생 무의미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과 유의미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나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해봤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정의를 하고 문제 상황의 핵심을 관통하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수립한 목표에 빠르고 똑똑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거나 빠르게 배워나가는 사람.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을 정의를 하면은 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 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유의미한 문제 해결과 무의미한 문제 해결의 차이는 이제 문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정의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올바르게 문제를 정의하든 올바르지 않게 문제를 정의하든 그냥 문제를 냈다 풀어버리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 정의는 뭐 이런 좌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 디자인 공간. 근데 이제 문제 상황에서 이 디자인 공간이라는 건 이제 문제 상황에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가 충족되는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지. 충족이 되는 상황과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를 그려내는 게 문제 정의이자 디자인 공간이다. 디자인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리남의 함정을 극복을 하려면은 우리의 이 문제 정의가 충분히 잘 된 건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 디자인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잘 만들어진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문제 정의에 따라서 디자인 공간과 목표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수단이더라도 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바뀌면 그 노력이 완전히 무쓸모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누군가는 엄청난 성공을 하고 이제 누군가는 자율주행 팀처럼 회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근본에 이제 유의미한 문제를 잘 푸는 사람과 이제 무의미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디자인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지. 디자인 공간이 달라졌다는 거는 이 목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다르게 바라보는 거야.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요소가 충족되는지를 다르게 바라본 거야. 자, 지금 요소 2라는 거는 지금 똑같지. 요소 2라는 거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은 해결되는 동일한 요소야. 근데 요 요소 1은 요 디자인 공간에서만 필요한 꼭 해결돼야 되는 애고 요 디자인 공간에서는 요소 1은 필요가 없어. 그냥 요소 3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지. 이 목표를 달성하면은 요소 3이 충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수단과 방법 1, 2, 3, 4번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수단과 방법이 다른 디자인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어떤 애는 심지어 요소 3이 퇴화돼. 이거 봐. 얘는 요소 2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요소 3은 퇴화하고 있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인 공간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똑같은 작업도 어떤 거는 삽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봐봐, 이제 발표 내내 계속 언급했던 이제 정밀 지도를 쓰냐 마냐. 이 문제는 요거 이 문제 정의로부터 나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논의인 거잖아. 그러니까 로드뷰를 쓸 거냐 아니면 인공지능을 쓸 거냐, 이 논의는 결국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팀 행동 패러다임이 바뀐 타이밍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정의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킥보드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자율주행은 당장에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조향이 불편한 원격제어 킥보드를 탈지 안 탈지 몰라서 자율주행 킥보드의 잠재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정의가 바뀌게 된 그 타이밍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 정의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문제 정의가 그 바뀐 순간, 근데 이렇게 문제 정의가 바뀐다는 말은 디자인 공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라고도 했지. 디자인 공간이 바뀐다. 디자인 공간이 바뀐다. 근데 실제로 이 밑에 이 두 개가 자율주행 팀의 얘기거든. 실제로 자율주행 팀이 성능을 개선하는 시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내 위치 파악 시스템의 정확성, 내 위치 파악 시스템의 정확성이나 뭐 인공지능의 성능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잘 되면은 이 이 위치 파악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이 둘 다가 모두 다 만족이 된 상태겠지. 이 자율주행이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근데 자율주행 이제 그만하고 원격제어 하자라고 결정을 해버리면서 디자인 공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목표가 바뀌니까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수동 100m 가는 게 정말 중요한 행동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냥 삽질이 된 거지, 삽질. 이 문제 정의를 더 잘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 생각의 히스토리를 잘 보관하는 거야. 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문제 정의가 깔끔하게 되는 이상적인 상황이 없을 것 같아. 사실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실험을 반복하고 시행착오와 팩트들이 쌓이면서 문제 정의가 다듬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정의를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과거 했던 생각들을 온전히 다 고려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정말 이제 정말 단적인 예로 정말 훌륭한 창업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메모를 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봐. 그런 적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 이제 내 메모장을 이제 뒤지다 보면은 똑같은 아이디어가 두 개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뭐 그렇게 쉽게 까먹고 쉽게 과거에 정말 좋다고 생각한 생각들도 까먹어 버리고 최신 정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도 의사결정이 번복이 돼. 그렇게 이게 편향이 정말 많은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뇌는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뇌가, 그러니까 내 뉴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뇌가 내 뉴런이 아니라 진짜 텍스트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회의록을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메모를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까 메모 했는데 똑같은 메모였고 이런 경험 다들 있을 거니까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고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알려주려고 해. 그 키워드는 이제 개인 지식 관리라는 키워드고 영미권에서는 PKM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이제 개인 지식 관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율주행 팀이 문제 정의를 올바르게 다시 할 때, 그러니까 뭐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제 정의를 다시 할 때 내 뇌가 아니라 내 메모의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서 이 키워드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평생 쓰면서 살아갈 텐데 이제 우리 개인의 지식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알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이제 실제로 디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할 필요 없지 않을까? 자율주행 기술 개발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원격 제어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게 22월이었지. 근데 그 생각을 시작한 거는 7월이야, 7월. 이 생각이 발전해서 난 이제 지금 자율주행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냥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이 생각을 그냥 놓치고 다시 들춰내보지 못했다면은 이 생각을 다시 들춰내지 못했다면은 자율주행팀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하고 뭐 삽질하고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사실 더 많이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시간상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 정의를 더 잘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끄럽게도 처음에 몰입을 안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칵테일과 관련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창업을 하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진이 지금 그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디어 여기 디어 있고 여기다가 지금 그 칵테일 짐 잔뜩 실어놓은 거야. 이거 다 그 편의점까지 옮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 붙이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주문 들어온 거를 이제 그 배송을 하는 거야. 근데 어 이제 이때 당시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솔직히 문제 정의에 대해서 이 의심을 굳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나도 나지만 뭐 재석이 형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 잘생 그팀 상황이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았지만, 근데 재석이 형이 이제 피플팀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딱 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 피플팀을. 근데 그 상황에서 자율주행 팀까지 매니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정말 몰입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여러 개 일을 하느라고 뭐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했냐, 뭐 혹은 이제 재석이 형이 뭐 어떤 일을 열심히 안 했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나도 그렇게 재석이 형도 그렇고 되게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와서 다시 회고를 해보면은 나는 몰입하지 않아서 문제 정의가 잘못됐다는 걸 진단하기까지 속도가 매우 늦어졌다, 매우 늦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뭐 후회는 없지만 아쉬운 마음은 있어. 그래서 문제 정의를 더 잘하려면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